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딱 들어도 이름도 그렇게 썩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물리 시간에 속도, 가속도 굉장히 뭔가 어렵게 공부한 것 같은데, 자, 아닙니다. 자, 우리 지금은 물리 시간이 아니야. 수학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만 딱 알고 계시면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앞에 다른 도함수 활용 뭐 있었지? 접선의 방정식, 극대극소,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기본적인 개념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위치입니다. 자, 위치가 x인데 x가 ft라고 주어진 거야. t에 대한 시각 t에서니까 t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때 자,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 가속도를 a라 그러면은, 자, v는 dx의 dt, 즉 v는 f'(t가) 되겠고요. a는 dv의 dt, 즉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는 거. 자, 여러분 이거 갖고는 잘 모르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 P가 있는 거야. 자, 점 P에 자,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를 우리 보통 X라고 이제 나타내니까, 자, 위치가 있고요. 점 P에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는 우리 V라고 나타내고요. 가속도가 있습니다.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우리 A라고 나타내는데, 자, 딱 여러분 이 순서대로 세 개를 써놓고, 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다시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됩니다. 딱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를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은 가속도가 된다는 거,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한 개만 더. 자, 속도의 크기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도와 속력은 다른 거야. 속도는 방향을 가지는 겁니다. 즉, 속도는 수직선상에서 점 P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속도는 음수가 될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속도는 양수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속력은 절대값 속도, 즉 절대값 V가 속력이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 다시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 자, 요거 한 개 기억하시고요.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니까 속력은 절대값 속도라는 거. 자, 이것만 딱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입니다. 위치. 자,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죠? 자, 위치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문제 보니까 1번 보니까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본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속도 구해볼까요? 자, 속도는 V는 위치 X를 미분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위치를 미분했더니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가속도를 이제 보통 A라 그러니까 A는, 자, 속도를 미분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 V를 미분했더니 6t 마이너스 4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t가 3일 때에, 자, 속도는 자, 여기 t에다가 3만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가 돼서, 자, 결국은 이 속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1이 되겠고요. 자, t가 3일 때 또 마찬가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자, 가속도는 여기 A 자리에 3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6t 빼기 4니까 이 t 자리에 3만 대입했더니, 자,
18 빼기 4가 돼서 14가 되겠습니다.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챙겨볼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어떤 점피가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건 선생님 따로 한번 뽑아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 쉽게 말해서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다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든지 또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일단 그 순간에서는 속도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자, 속도가 0이면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속도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 즉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 또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 이렇게 속도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속도가 먼저 0이 돼야 돼. 자, 속도가 0 돼야 되니까 자,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얘가 0 되는 거 이거를 자, 일단 인수분해 했더니 t-2에다가 3t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그래프가 자, 이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속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여기가 2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속도는 0이 되는 건 챙겼는데 자, t는 시각이잖아. 시각이 음수가 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 자, y축이 이렇게 있다면은 자, 반드시 이 부분만 속도가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 t가 2일 때 딱 보니까 속도가 0이잖아요. 그죠? t가 2인 순간에서 속도가 0이면서 이 2를 기준으로 속도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자, 그러므로 t가 2일 때 이 점피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가 0이면서 속도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됐죠, 여러분? 자, 3번입니다. 가속도가 2인 순간입니다. 자, 가속도 A가 2인 순간이야. 자, A 우리 구해놨어요. 그죠? 자, 6t-4 이게 가속도인데 얘가 0 되는 t 값은 얼마입니까? t가 3분의 2죠. 즉 가속도가 2인 순간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0이 아니고 2죠. 죄송합니다. 자, 가속도가 2인 순간. 그렇죠? 자, 6t-4가 2가 돼야 되니까, 자, t가 1입니다. 즉, 가속도가 2인 순간이라는 것은 t가 1인 순간의 위치를 구하시오. 위치는 x니까, 자, x는, 자, 여기, 자, 이 x, ft, 그죠? t에 대한 식에다가 t 자리에 1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5가 가속도가 2인 순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린 공의 위치입니다. 위치. 높이가 위치라는 거야. 자, 우린 위치라고 배웠지만 얘를 위로 공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 높이가 곧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즉 높이가 30t-5t 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인가? 자, 여기 지면이 있는 거야, 지면이. 여기서 공을 이렇게 쏘아 올렸습니다. 요렇게. 자, 공을 이렇게 쏘아 올린 거야. 그죠? 자, 그래서 t일 때에, 자, t초의 위치, 즉, 높이가 30t-5t 제곱인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고 지점에 도달. 이건 또 뭔 소리야? 최고 지점. 여기가 최고 지점인 거야. 그죠?
최고 지점입니다. 자, 이 최고 지점에서는 아니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결국 봐봐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죠? 올라가다가 내려왔다는 것은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뀐 거잖아. 그죠? 자, 이때라는 것은 자, 이때는 결국은 뭐가 속도가 0이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공을 위로 쏘아 올렸을 때 최고 지점이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딱 방향이 바뀌어서 내려온 그 순간이기 때문에 속도가 0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속도부터 탐구해 볼까? 자, 속도는 자, 위치 즉 h 높이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0-10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속도가 0이 된다는 것은 30-10t가 0이니까 t가 3. 자, 이 공은 t가 3일 때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때의 높이니까 자, 그때의 높이 h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h에 있는 식에다가 t 자리에 3만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30 곱하기 3이니까 90. 자, 그러면 얼마? 5 곱하기 9니까 45입니까? 자, 그래서 4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지면으로 높이는 45m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졌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은 지면에 떨어졌으니까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 높이가. 그쵸? 높이가 지면이니까 이 높이가 얼마라는 겁니까? 0이라는 거잖아. 그죠? 지면에 떨어졌다는 것은 높이가 0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확인해 봅시다. 자, 높이 즉 30t 마이너스 5t 제곱입니다. 자, 마이너스 5t 묶어내서 인수분해했더니 t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얘가 0 되는 거니까 자, 결국은 t는 0 또는 t는 6이 되는데 자, 0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0은 아직 공이 출발을 안 했어. 그죠? t가 0이라는 것은 시각이 0이라는 것은 아직 애가 출발을 안 한 거야.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다시 지면에 떨어져야 되는 거야. 공이 일단 떠나야 되는 거야. 그죠? 공을 위로 쏘아 올렸을 때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거니까 t가 6이 되겠습니다. 자, t가 6일 때의 속도입니다. 자, 그때의 속도는 자, 여기 자, 속도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속도가 30-10t니까 이 t 자리에 6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60 그래서 마이너스 30 자, 미터 퍼 세크 자, 속도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이상은 안 나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은 안 나와. 왜? 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그냥 위치를 미분해주면 속도를 다시 미분해주면 가속도, 그리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은 자, 심심찮게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자, 속도의 그래프. 자, 문제가 지금 우리 예제처럼 속도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위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정확하게 판단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입니다. T가 A에서의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여러분,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자, 지금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인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자, 예를 들어서 T가 요점, T가 요 값일 때, 자, 요 값일 때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속도를 미분한 것이 가속도니까 이 점에서의 자, 미분 계수의 다른 말이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 접선의 기울기, 이것이 곧 가속도가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기억에서는
A에서의 가속도니까 T가 A, 여기 T가 A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딱 보니까 극대인 거야, 극대. 그럼 T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0이다.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그래프에서 주어진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다 보니까 그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거든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T가 A일 때는 T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저는 필기했죠. 자, 지울게. 자, 이제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T가 A에서와 T가 C에서의 운동 방향이 어떻습니까? 자, T가 A일 때는 속도가, 자, 여기가 속도가 양수잖아요. 그죠? 자, T가 C일 때는 속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T축, 자,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속도가 음수인 거야. 즉, T가 A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왜? 속도가 양수니까. 전피가, 그죠? T가 C일 때는 속도가 음수니까 얘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같은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B와 C에서, 자, B보다 크고 C보다 큰 거, 작은 거, 여기입니다. 여기. 자, B와 C, 여기에서. 자, 여기서는, 자, 전피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 B와 C 사이에서는, 자, 속도가, 여기 속도가, 지금 이게 속도 그래프인데, 함수값이 다 음수잖아. T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속도가 음수입니다. 속도가 음수니까 얘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그죠? 속도가 음수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자, 선생님 또 요건 지울게요. 자, 리을은 T가 C일 때 정지에 있습니까? 자, 정지에 있다는 것은 속도가 0입니까? 이 말인 거잖아. 그죠? 자, 근데 T가 C에서는, 자,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수인 거야. 즉, T가 C인 이 순간에서는 전피의 속도가 음수니까 애가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왼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에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그래프에서 언제 정지했습니까? 언제? 그렇죠. T가 B일 때와 T가 D일 때. 자, 이때 자, 따로 한번 써볼까? T가 B와 D일 때 속도가 0이니까 정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미음입니다. 미음. 자, 0과 D 사이에서 자, 운동 방향 기억나죠?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속도가 0이 돼야 되고요. 자, 속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0보다 크고 D보다 작은 자, 이 범위에서 자, 일단 이 범위에서 속도가 0 되는 게 딱 T가 B일 때거든요. 자, 근데 T가 B일 때 속도가 0이면서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어. 속도의 부호 변화도 있으니까 T가 B일 때, 즉 T가 B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데 이게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죠? 0부터 D 사이에서는 속도가 0 되는 게 T가 B밖에 없으니까 딱 운동 방향을 한 번 언제 T가 B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속도와 가속도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딱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자, 위치를 미분해 주면 속도를 다시 미분해 주면 가속도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절대값.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 추가로 좀 더 확인해 본다면은 운동 방향,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어떻게? 첫 번째 속도가 0이면서 그리고 속도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